여러분 수능 영어 1등급 받고 싶으신가요? 솔직히 말하면 지금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수능 영어 공부법들은 다 시간 낭비입니다. 제가 10년 넘게 4,000명 이상의 학생들을 가르쳤었는데 그러면서 발견했던 치명적인 실수 3가지만 피해도 한 달 안에 명확하게 달라질 겁니다. 이 영상은 제가 실제로 가르쳤던 영어 6등급에서 1등급까지 올랐던 제 제자의 사례를 바탕으로 만들었습니다. 근데 이 친구가 했었던 치명적인 실수들이 있는데요.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내용이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공부 패턴과 일치하다면 당장 오늘부터 바꾸셔야 됩니다. 첫 번째, 단순하게 그냥 흡수식 읽기 방식을 버려야 된다. 최상위권 학생들은 단순하게 흡수식으로 읽기를 하지 않습니다. 이건 제가 수동적 뇌 기만 현상이라고 부르는데요. 특히 수능 영어 지문을 읽을 때 정말 많이 발생합니다. 여러분들이 영어 지문을 읽을 때 아무 생각 없이 정보를 받아들이기만 하고 그냥 넘어가는 순간 뇌는 그 정보를 거의 동시에 버리기 시작합니다. 여러분이 수능 영어 지문 어려운 거 하나 읽고 스스로에게 질문을 한번 던져보세요. 해당 지문의 내용이 무엇이었는지 한번 물어보면 단 2문장도 말 못할 겁니다. 이걸 극복하려면 정보를 능동적으로 처리하는 연습을 계속 해주셔야 돼요. 그걸 어떻게 하느냐? 3문장 요약법을 꼭 적용해보세요. 한 문단 읽고 나면 그 즉시 그 내용을 3문장으로 요약해보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저자는 해양 오염의 원인을 설명했고 그 결과로 나타나는 생태계 파괴를 언급했으며 해결책으로 국제적 협력을 제안했다. 이런 식으로 말이죠. 여러분이 지문을 읽고 그 내용을 3개 문장 정도로 요약해보는 연습을 하면 글을 정말 빠르게 장악해낼 수 있어요. 그리고 태도 또한 자연스럽게 능동적인 태도로 변하게 됩니다. 자, 두 번째로 학생들이 가장 잘못 공부하는 게 바로 완벽주의라는 함정에 빠지는 겁니다. 이건 특히 수능 영어에서 치명적인데요. 최상위권 학생들은 절대 모르는 단어를 내가 다 알아야지라는 강박에 사로잡히지 않아요. 제가 80, 20 어휘 전략이라고 부르는 방법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수능 영어는 자주 출제되는 상위 20%의 단어만 알아도 80%의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되게 강하게 표현을 하는 건데 사실 수능에서 여러분들의 성적을 가르는 키워드 단어들은 동사와 형용사입니다. 그런데 동사와 형용사의 단어 비율을 따져보면 단 20% 정도 되는 양이에요. 하지만 이 단어들이 지문 내에서 주는 파워는 가히 80% 이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시험을 봐도 20%의 동사 형용사를 제대로 알고 있는 학생과 동사 형용사는 잘 모르지만 단어 한 60% 정도 잘 알고 있는 학생 중에 앞서 말씀드렸던 20%의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동사 형용사를 잘 알고 있는 친구들이 시험을 더 잘 보기도 해요. 그럼 필수적으로 우리가 외워야 하는 그 20%의 동사 형용사가 무엇이냐?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읽고 있는 수능 영어 지문은 대부분 필자의 주장을 찾는 중심 내용 파악이 거의 전부입니다. 자, 그러면 중심 내용을 파악할 때 단순하게 사실만 제시하는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필자의 의견이 녹아 들어가야만 하기 때문에 그 의견을 표출할 수 있는 키워드가 나와야 되거든요. 그럼 형용사를 제가 대표적으로 찝은 이유는 형용사의 사전적 정의는 성질과 상태를 나타내는 겁니다. 좋다? 나쁘다? 기분이 좋다? 혹은 불쾌하다? 뜨겁다? 차갑다? 이런 식으로 말이죠. 그러면 정답을 결정하는 키워드는 결국 형용사와 굉장히 밀접할 수밖에 없다. 편협하다, 공정한 이런 식으로. 그래서 biased 이런 표현들을 생각해 보시면 되겠죠. 그리고 동사는 당연히 중요합니다. 문장의 뼈대를 의미하고 실제로 내가 밥을 먹었어 라는 문장을 얘기했을 때도 나 밥 먹었어를 빼면 말이 이상해지죠. 그 말은 내가 먹었어 라고 해서 결국 행위 중심의 언어로 돌아가기 때문에 동사는 반드시 아셔야 된다. 이렇듯 결국 성질과 상태를 나타내는 형용사들과 그 다음에 동사, 문장의 중심이 되는 이 2가지만 정확하게 아셔도 영어 성적은 금방 오를 수밖에 없습니다. 이 부분과 관련해서 궁금하시죠? 자료가 필요하시죠? 수능 기출에 나왔던 동사, 형용사 단어 리스트만 제가 쭉 뽑아서 드릴 수 있어요. 자,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 하단 댓글을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 3번째는요, 복습주기를 제대로 잡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이 새빠지게 공부를 해도 복습을 제대로 안 하면 그게 절대로 머릿속에 각인되지 않아요. 정말 현명한 학생은 하루에 5분씩 공부를 하는 대신 자주 공부하는 학생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친구들 많죠. 나 오늘 삘 타서 나 오늘 수학 5시간 공부했어. 근데 다음날 오늘 수학이 좀 아닌 것 같아. 안 해. 그러니까 월요일날 수학 열심히 했다가 화요일날 안 하고 수요일날 하긴 해야 되는데 잠깐 했다가 목요일날 또 조금 했다가 이런 식으로. 궁극적으로 일주일에 평균 학습량이 그렇게 많진 않다는 거.
그래서 우리가 공부를 할 때 매일매일 조금씩 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는 거예요. 꾸준히 하는 거를 저는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내가 삘이다 해서 그 공부를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적은 시간씩 꾸준히 하는 게 사실 되게 중요하고, 사실 그것만큼 어려운 게 어디 있습니까? 사람이 꾸준히 매일 하는 게 참 어렵겠죠. 단어로 예시를 한번 들어볼게요. 대부분의 학생들은 하루 1시간씩 잡고 그 시간 안에 최대한 많은 단어를 외우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면 다음날이 되기까지 거의 20시간 이상씩 그냥 복습하지 않고 버리는 거예요. 선생님 전날 제가 1시간 공부했는데요? 아니야. 그리고 나서 다음날 20시간 이상 또 외우기 전까지 복습하지 않고 기다리게 되는 겁니다. 영어든 뭐든 짧게 여러 번 복습하는 게 그 정보가 뇌에 각인되는 정도가 강해집니다. 왜냐하면 우리 뇌는 주기적으로 들어오는 정보를 중요한 정보라고 기억하도록 진화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제가 학생들한테 추천하는 것은 10분 복습입니다. 무엇이든 딱 타이머 재고 10분 동안만 복습해 보는 거예요. 단어장이다? 외우려는 생각도 안 해도 됩니다. 그냥 10분 동안만 보고 덮고 다시 덮고 할 거 하세요. 수학 문제를 풀든 아니면 국어 지문을 읽든지요. 그래서 이 주기를 여러 번 가지고 가셔야 됩니다. 버스 기다릴 때, 학교 쉬는 시간에, 밥 먹을 때, 자기 전에 이런 식으로 사이사이에 한 6번 정도 10분씩 영단어를 볼 타이밍을 한번 만들어주세요. 그럼 자기 직전에 볼 때쯤 내가 오늘 하루 봤던 단어 중에 10개는 반드시 각인이 되어 있을 겁니다. 오늘 하루에 몇 번을 다시 보셨는데요? 이 10개가 선생님 너무 적은 수치 아닌가요? 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겠는데, 절대 안 까먹는 10개의 단어라고 생각하면 말이 달라지죠. 단 30일만 해도 300개가 되고, 제가 말씀드린 핵심 단어부터 외운다고 했을 때 300개면 3등급까지는 차고 넘칩니다. 여러분들이 적은 시간을 들이고 이미 앞서 있는 애들을 이기려면 다르게 공부해야 돼요. 무조건요. 효율적인 방법을 찾아내야 됩니다. 꼭 여러분들이 하루라도 실천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린 복습 방법은 다양한 과학적 이론이 뒷받침하고 있는 복습 방법이니까요. 정말 꼭 단 하루만이라도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오늘 말한 방법을 듣고 흘려듣지 않고 적용했던 친구는 정말 거짓말 안 하고 한 달 만에 큰 변화를 만들어냈어요. 그게 꼭 성적이 아니더라도 학생 스스로가 이제 이렇게 하면 되겠다라는 감을 잡습니다. 정말 흘려듣지 마시고요. 꼭 해보세요. 아시겠죠? 저는 그럼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